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다만 그날 밤의 공기,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을 잠식한 침묵의 온도만큼은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기록 시작합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방식은 언제나 잔인할 만큼 성실합니다. 누군가가 사라졌든, 누군가가 울었든, 누군가의 삶이 무너졌든 그 모든 비명과 무게를 전혀 모른 척한 채로 밤은 얇아지고 하늘은 희끗해지며 거리의 불빛은 하나씩 꺼집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을 준비해 놓고 다음 날을 열어젖힙니다. 병원 정문을 빠져나온 순간 서은정은 본능적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이름의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창문들은 어둠을 덮어쓴 채로 무표정했습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무표정한 건 감정을 숨길 수 있기 때문이지만 건물이 무표정한 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원히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새벽의 습기 때문에 약하게 번져 있었고 콘크리트 바닥에는 밤새 내려앉은 이슬이 얇게 깔려 미세한 광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온몸이 서늘해질 만큼 차가운 공기였는데도 지우의 가슴은 시원하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왔는데도 숨이 더 막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건 공기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공기가 너무 맑아서 그 안에서 도망칠 구석이 사라지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인데도 숨이 막히네요. 그 말은 불평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내뱉는 한숨이 아니라 살아있음이 계속 두려울 것 같아서 내뱉는 떨림이었습니다. 서은정은 대답 대신 주머니 속 USB를 더 깊게 눌러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들어찬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이상할 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이 조그만 물건 하나가 누군가의 무덤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영원히 없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 손끝에서부터 천천히 몸으로 번져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서은정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숨을 아주 길게 내쉬고 말했습니다. 복제부터 해야 합니다. 기록은 하나만 있으면 사라집니다. 누군가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 말은 상식이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서은정은 사람을 조사하는 일을 오래 했고 사람을 오래 본다는 건 결국 사라지는 방식을 오래 보는 일과 같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사라지는 방식, 증거가 사라지는 방식, 그리고 사람 자체가 사라지는 방식까지. 차에 올라타자 실내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진 것도 아닌데 사람의 숨이 모이면 공기는 먼저 무겁고 따뜻해집니다. 서은정이 시동 버튼을 누르자 엔진이 낮게 울렸고 그 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조용히 찢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서은정은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고 창문은 어둠을 품은 듯 검었습니다. 차 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확신을 줬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은 늘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도윤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저 차 아까부터 있었습니까? 서은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 대답 뒤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 속에서 지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리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떨림은 작은데도 그 떨림이 만들어내는 공포는 커다랬습니다. 서은정은 더 보지 않았습니다. 기어를 넣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몇 초 뒤 검은 세단도 마치 원래부터 그랬다는 듯 조용히 뒤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일정했습니다. 붙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그 일정함이야말로 추적의 가장 노련한 방식이라는 걸 서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불빛, 새벽 배송 차량, 신문 배달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고 누군가에게는 한밤의 지옥이 끝나지 않은 채 이어지는 오전입니다. 지우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겠죠. 서은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해지는 건 누군가가 대신 기억을 떠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그 말을 이해하려다 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해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서은정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잤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잠은 들었지만 깊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병원 복도의 바닥이 떠올랐고 어둠 속에서 흔들리던 가로등 불빛이 떠올랐고 무엇보다 지우의 입에서 떨어졌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죽은 척 하셔야 합니다. 그 문장은 단지 자극적인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은 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어디까지 자기 자신을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은정이 느끼기에 더 무서운 건 그 문장이 즉흥이 아니라 학습처럼 들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운 문장, 누군가에게 주입된 언어, 시스템의 말이라는 느낌. 서은정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 목록이 뜨는 순간 손끝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재생은 쉬웠지만 복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제는 개입이고 개입은 선전포고이며 선전포고는 누군가에게 너희가 뭘 알고 있는지 안다는 신호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서은정은 숨을 고르고 복제를 눌렀습니다. 파일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외부 감사기관으로, 신뢰 가능한 기자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그녀는 누구를 믿기보다 경로를 믿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건 사람의 선의가 아니라 사라지기 전에 나누어두는 구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은정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만두세요. 짧은 문장, 설명도 이유도 없는 명령. 그런 문장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는다는 건 이유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도윤에게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도 끝내세요. 지우에게는 메시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우는 밤마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어둡고 젖은 먼지 냄새가 나는 계단을 내려가고 문을 열면 흰 가운의 그림자가 서 있고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워. 그 한 단어가 꿈의 끝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지우는 늘 목 뒤를 만졌습니다. 주사 자국이 있던 자리, 그 자리에 손을 대는 순간 꿈은 꿈이 아니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서은정은 정우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사 파일에서 삭제, 급여 기록 삭제, 출입 로그 삭제, 병원 내부 계정 삭제, 심지어 일부 기관의 대외 협력 문서에서도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우가 그 말을 듣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허탈해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도 지울 수 있군요. 서은정이 대답하지 못한 이유는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제거는 죽음이 아니라 존재 삭제라는 걸 서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흔적이 남습니다. 장래가 있고 기억이 있고 누군가의 슬픔이 남습니다. 하지만 존재를 삭제하면 슬픔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슬퍼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즈음 원장 미란의 이동 기사도 떴습니다. 우수 의료진 영입,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 시작. 신문에 실린 미란의 사진은 밝았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정갈한 미소를 지은 얼굴. 그 얼굴을 보며 도윤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우고 그 사람은 더 큰 자리로 가고. 서은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구조가 움직이면 책임질 사람은 남지 않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분노는 주먹에 먼저 쌓이지만 분노가 갈 곳이 없으면 결국 손이 저립니다. 도윤의 분노는 그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상을 때리고 싶은 분노가 아니라 어디를 때려야 하는지 모르는 분노. 지우는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돌아온다기보다 새로 연결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냄새가 먼저 돌아오고 소리가 붙고 문장이 붙고 마지막에 얼굴이 붙었습니다. 기억은 늘 그렇게 비겁합니다. 가장 아픈 얼굴은 마지막에 데려옵니다. 지우는 밤마다 서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 머릿속에서 목소리들이 더 크게 떠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은정의 숨소리라도 들리면 지우는 겨우 현재에 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은정 씨죠.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름을 바꿨는지, 왜 기억을 지웠는지. 서은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였습니까? 지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지우의 숨이 가빠지는 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기억을 지운 게 아니라 제 결론을 지운 겁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날 밤 제가 한 말이 누구를 살리기 위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저를 살리기 위한 말이었는지 그걸 알아버리면 저는 제 얼굴을 못 보고 살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서은정은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의 고백은 자극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중장년이 가장 오래 붙잡는 종류의 현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속인 사람의 고백. 그리고 그날 새벽 서은정의 휴대폰에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음. 제목은 단 하나. 음성 메모. 서은정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런 파일은 보통 두 종류입니다. 함정이거나 유언이거나. 서은정은 이 파일이 둘 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생을 누르자 목소리보다 먼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아주 조용했는데도 이상할 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숨은 도망치며 녹음된 숨이 아니라 결심하며 녹음된 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은정 씨, 이걸 듣고 있다면 저는 이미 기록 밖에 있는 사람이겠죠. 짧은 침묵. 그 침묵은 생각이 아니라 참는 침묵이었습니다. 말을 고르는 게 아니라 말이 목구멍에서 무너지는 걸 버티는 침묵. 저는 늘 정리를 해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서류가 정리됩니다.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담담하려 했지만 담담하지 못했습니다. 담담함의 끝에서 아주 작은 떨림이 들렸습니다. 그 떨림이 오히려 정우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정리라는 건 없애는 일이 아니라 남기는 일이었다는 걸. 숨, 아주 작은 숨. 진실을 밝히려 하지 마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진실은 밝혀지는 순간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서은정이 예상했던 정우였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깁니다. 이건 제 죄입니다. 하지만 이 죄를 남기지 않으면 당신은 끝까지 길을 잘못 들 겁니다. 서은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정우의 다음 말이 공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죽은 척을 하려 했습니다. 그 계획은 회장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로 서은정의 머릿속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회장이 아니라면 그 계획을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정우가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계획을 만든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병원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원장 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은 회장님을 살리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의 죽음을 예정된 사건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예정된 사건이 되면 기록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진단서, 동의서, 이동서류, 약물기록, 사망시각 모든 게 서류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서류가 정리되면 진실은 필요 없어집니다. 서은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말이 너무 차갑고 논리적이어서 더 무서웠습니다. 살인은 감정으로도 저지르지만 더 무서운 살인은 시스템으로 저질러집니다. 정우는 그 시스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지우 씨가 죽은 척하라고 말한 건 지우 씨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지우 씨는 그 문장을 배웠습니다. 그 문장을 지우 씨에게 준 건 미란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우가 병원에서 이상하게도 시스템의 말을 사용할 때마다 서은정은 어렴풋이 느꼈던 이질감. 그 이질감이 이제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미란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진실. 기록 밖에서만 존재하는 사람. 그게 지우 씨였고 그게 저였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당신도 곧 그 목록에 올라갈 겁니다. 서은정은 재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다음 말이 피날레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은정 씨, USB를 3곳에 보냈다면 한 곳은 살아남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 곳이 살아남아도 미라는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미라는 이 병원만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 문장에 서은정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미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밖에,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 그러니까 진실을 폭로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록하십시오. 폭로는 하루짜리지만 기록은 사람을 바꿉니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은 기침처럼 들리기도 했고 웃음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짧은 침묵. 그 침묵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마치 이 다음 말이 자기 자신에게도 잔인하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정우라는 이름을 찾지 마십시오. 그 이름은 이미 지워졌습니다. 다만 제 목소리는 남겼습니다. 목소리는 서류보다 오래 가니까요. 파일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서은정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정우의 목소리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노로, 누군가는 죄책감으로, 누군가는 무기력으로.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정우는 어디로 간 겁니까?
죽은 겁니까? 서은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죽었을 수도 있고 지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우가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진짜로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는 겁니까? 그럼 저는 왜 기억을 가져야 합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서은정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 밑에는 오래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서은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우 씨, 모르는 게 편한 세상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지우 씨는 이미 그 희생의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끝을 봐야 합니다. 그게 벌이든 책임이든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규칙이든. 지우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가해자입니까? 서은정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단어 하나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서은정은 대신 지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했습니다. 지우 씨는 시스템을 너무 빨리 배운 사람입니다. 그게 죄가 되지 않도록 이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며칠 뒤 서은정은 기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도는 나갈 수 있지만 단서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감사기관도 움직이려 하지만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 구조라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은정은 그 말들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세상이 아직도 정상적인 척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느립니다. 그러나 느리다는 건 아직 기록을 믿는 세상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서은정은 혼자 차를 몰고 병원 근처를 다시 지나갔습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끝났나? 정말로 병원 밖이 안전한가? 병원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은 어둡고 복도 불빛은 일부만 켜져 있었고 간판은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서은정은 그 건물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건물은 범죄 현장이 아니라 기억의 공장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을 지우고 사람의 기억을 만들고 사람의 말까지 설계하는 공장. 그때 서은정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끊겼고 그 직후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기록은 남기되 당신은 남지 마세요. 서은정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문장은 협박이면서 동시에 조언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협박과 조언이 구분되지 않을 때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서은정은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폭로가 아니라 기록. 하루짜리 뉴스가 아니라 남는 기록.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오래 남는 문장. 며칠 후 지우는 서은정을 찾아왔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전의 창백함이 모르는 사람의 창백함이었다면 지금의 창백함은 아는 사람의 창백함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더 무섭습니다. 아는 사람은 더 조용합니다. 아는 사람은 함부로 울지 않습니다. 울면 무너질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은정 씨, 저 한 가지 더 기억났습니다. 서은정이 눈을 들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은 드라마틱한 연출이 아니라 실제 기억이 돌아올 때 생기는 공포였습니다. 기억은 언제나 마음보다 먼저 몸을 흔듭니다. 지우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이 쓰러지기 직전에 누군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서은정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지우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얼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소리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저를 아는 사람처럼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지우는 숨을 들이쉬고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내가 살아남으려면 너부터 기록이 되어야 해. 서은정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문장은 너무 교묘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너부터 기록이 되어야 한다. 그건 보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잔인한 포획입니다. 기록이 되면 너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기록이 되는 순간 너는 사건의 중심이 되고 중심이 되면 표적이 됩니다. 서은정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미란이었습니까? 지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미란이 웃었어요. 웃으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떨렸습니다. 죽음은 끝이지만 기록은 시작이야. 서은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정우의 음성 메모와 같은 결의 문장. 미라는 그날 밤 이미 이 사건을 서류와 기록의 게임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서은정 씨, 저 그때 한 번 더 말했어요. 회장님한테 죽은 척하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미란에게 물었어요. 서은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었습니까? 지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살아남으면 누가 죽나요라고요. 서은정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함이 현실이었습니다. 중장년이 가장 깊게 몰입하는 지점은 바로 그 잔인함입니다. 누군가가 살아남는다면 누군가는 죽는다. 삶이 늘 그렇게 흘러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 문장에서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라는 대답했어요. 죽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라고요. 서은정은 그날 밤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라는 빠져나갔습니다. 정우는 지워졌습니다. 회장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살인이 아니라 기억을 거래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서은정은 다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USB와 정우의 음성 메모, 그리고 지우의 고백을 한데 묶어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파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그날의 기록. 그녀는 그 파일을 또 한 번 나누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라져도 다시 나타나게. 지워도 다시 복원되게.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폭로하지 말 것. 기록할 것. 누구를 믿기보다 경로를 만들 것. 기억은 사람을 부서뜨리지만 기록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마지막 장면은 아주 조용해야 한다고 서은정은 생각했습니다. 피날레는 비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날레는 침묵으로 끝납니다. 침묵이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지우가 마지막으로 서은정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겼습니까? 서은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남겼습니다. 이기는 건 나중의 일이 될 겁니다. 도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사람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남겨봤자 세상이 움직일까요? 서은정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한 번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조금씩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 언젠가 구조도 바뀝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서운 게 하나 더 생겼어요. 서은정이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 아니라 그날 밤에 저가 무섭습니다. 제가 또 살아남기 위해 또 누군가를 버릴까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서은정은 그 말을 듣고 지우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손은 겁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 버텼다는 뜻입니다. 서은정이 말했습니다. 지우 씨, 무섭다는 건 아직 사람이란 뜻입니다. 무서움을 잃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위험해집니다. 그날의 기록은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사라졌고 누군가는 살아남았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더 큰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남았습니다. 기록은 사람보다 오래 남습니다. 사람은 지워질 수 있지만 기록은 지워도 다시 나타납니다. 기록은 언젠가 누군가의 손에 닿고 그 손은 또 다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남깁니다. 그날의 기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계속됩니다.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